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새해 들어 울산시 실국장들의 연두 업무보고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울산시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이 올 한 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눈길에 가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시 시정 전반의 방향을 조율하는 기획조정실과 효율적 자치행정과 재정 운영의 키를 잡고 있는 행정국이 연두 업무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가 밝힌 새해 주요 핵심 사업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일에 초점이 맞았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오는 6월 울산의 미래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향상을 위한 행사입니다. 울산형 광역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인재 유입도 울산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이제 시범 실시를 하기로 한 것이 이제 광역 비자입니다. 그래서 올 2월까지 이제 사업 공모를 받을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이제 3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도 대폭 확대해 시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3대 분야 15개 사업에 사업비만 453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발족한 해오름 동맹 광역 추진단을 통해 공동 협력 사업과 상생 협력 발전 방안도 모색합니다. 공공시설 예약 온라인 체제 플랫폼인 울산 모아를 확대 구축해 문화와 체육 등 다양한 공공시설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국은 울산 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울산시와 시민이 시정에 대한 토론과 소통을 위한 시민 만남의 달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을 연중 확대 운영합니다. 또 올해 새롭게 울산 맞춤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도 확대합니다. 울산시와 지역기업 간 상호 인적 자원 교류 활성화 등 상생 협력을 통해 울산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 산업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갑니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도 본격 추진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공항 등 전국공항에 항공기 비상착륙 시 위험 요소를 손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전국공항 특별안전점검 결과 등을 담은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안전점검 결과 무안국제공항 등 7곳은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인 240m에 미달하는 울산공항 등 7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구역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다음 달 추가로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 등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4.6% 늘어나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울산의 출생아 수는 증가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46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5%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울산 지역 누적 출생아 수도 4,8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도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 지역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울산시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취약 대상 학생은 8,022명으로
이 가운데 94.45%인 7,588명이 예비 소집에 참여했으나 불참한 434명 중 6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예비 소집 참석 학생은 고헌초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평초와 상북초, 소호분교는 각 1명에 그쳤습니다. 울산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으로 2조 4천억 원을 집행합니다. 울산시는 신속 집행 목표를 정부안보다 3% 높은 67%로 설정하고 1분기에만 목표액의 40%에 달하는 1조 4천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재정 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 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시행한 시내버스 전면 개편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 빠른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버스 노선 개편 한 달을 맞아 시민 2,0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버스 이동 시간이 평균 26.6분이 증가했고 1시간 이상도 7.2%에 달하는 등 시민 불만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버스 노선 개편으로 늘어난 배차 간격을 비롯해 환승 대기 시간과 실제 이용 시간이 증가했고 버스 도착 시간도 일정하지 않는 등 버스 운영 전반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울산시의 빠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대중교통 현황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 오후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진보당과 윤종호 국회의원, 민주당 손근호 시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이 울산 공공교통의 과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교통 불평등과 같은 지역 쟁점들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이 울산시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진단을, 손근호 울산시 의원이 울산의 교통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 토론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어제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통합시민단체연합회는 회견에서 당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국민의힘에서 탈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지난해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은 신규 채용과 고용 안정 지원을 통해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EGNMC와 탑 I&D, 선진 인더스트리 등 10개사입니다. 울산시는 선정 기업들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업별로 2천만 원의 근무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한편 경영 안정자금 융자금리 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만 2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온산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3명, 이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울산 지역 중대재해 사고는 오히려 늘었고
지난해에는 20건이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74건, 이 중 사업주나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건 5건에 불과합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2년 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도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법 적용 강화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어제 오후 설 명절을 맞아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의원들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등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한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설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설 연휴에 울산역을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 5개 노선이 28일과 29일 양일간 새벽 0시 이후 도착하는 귀성객을 위해 2회 연장 운행합니다.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과 태화강역을 연계하는 5개 노선도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막차 시간이 노선별 20분에서 30분까지 연장됩니다. 반면 설 연휴 이용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일 운행 대수의 44%를 감차 운행합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민건강국장을 반장으로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설 연휴 울산 지역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4개소를 비롯한 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연휴 기간 경증 환자들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은 608곳, 약국은 416곳이 25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일정에 따라 문을 엽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어제 오전 울산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회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취약계층 난방비 성금 1억 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2022년 9,400만 원, 2023년 1억 5,300만 원, 그리고 지난해 1억 3,200만 원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보건복지부 4주기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울산에선 유일하게 4회 연속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동강병원은 모든 영역에서 목표 충족률을 달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는 4년간 부여되며 이번 인증은 오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유효합니다. 울주군이 올해부터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사업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은 독거노인과 재가장애인 등 울주 푸드뱅크 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교통 취약자와 거동 불편자들에게 식품 운송과 가정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 단위 이슈 맞춤형 지원 사업의 하나로 울주군은 모금회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구청이 다음 달까지 빈집 정비 대상을 기존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 모집합니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으로 정비된 빈집은 쉼터와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어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업 주니어 보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업 주니어 보드는 남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4개 팀이 활동하는 단체로 임신과 출산, 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